우리가 오늘 다룰 정치인은 상당히 좀 대중적인 정치인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워도 하시는데 이제 제일 유명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 50년 동안 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새카매집니다. 이제 판을 갈 때가 왔습니다. 이 발언 누가 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저 고 노회찬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그 8주기 추모제가 열렸는데 저도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약간 안에서 온라인 기사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혹시 그 두 분은 정치인 노회찬 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현장에서 만나보신 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정치부 생활을 하면서 항상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출입했기 때문에 만나본 적은 없고, 그런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스쳐 지나가긴 하잖아요. 그때 딱 봤을 때 첫 느낌은 그거였어요. 키가 상당히 작은데? 근데 키가 이번에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167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키가 옛날 분이니까. 167보다 더 작다고 전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작게 느꼈나라고 좀 생각해봤더니 뭐 굳이 뭐 생각하자면 이분이 그만큼 나에게 좀 존재감이 많이 컸었나, 좀 되게 거인으로 보였나, 뭐 약간 이 생각도 약간 들긴 하더라고요. 신장과 관계없는 그 작은 거인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정치인으로서 거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무게감이나 존재감 때문에 키가 작은 게 오히려 약간 되게 의외로 다가왔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유진 기자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있더라고요. 그게 언젠가 했더니 2016년에 제가 입사를 해서 수습기자 시절이었는데, 그게 저희가 수습기자가 들어오면 이제 각 부서를 교육하거든요. 근데 그때 정치부 교육 때 선배가 정치인 인터뷰를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 해보자 하고 저희를 데려갔던 게 노회찬 의원실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게 이번에 이 회차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났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사실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좀 인상 깊은 건 그 의원실 티테이블에 수습 기자들과 그 노 의원이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고, 저희 동기 중에 되게 이렇게 뭐랄까 노동운동에 뜨거운 친구가 있는데 되게 젊은 그 수습 기자의 패기로 좀 이렇게 따져 묻듯이 노 의원에게 막 왜 이런 부분을 뭐 국회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냐 막 이런 걸 물었던 것 같고, 그때 거의 1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뭐랄까요, 잘 들어주면서도 또 뜨겁게 논쟁했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세네요. 의원들이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10년 전 일이지만 제가 꺼내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 굉장히 소중한 기억이 회상했습니다. 부럽다, 부러워. 네. 저는 안철수 의원 만났었거든요, 수습 때. 진짜 하나도 재미 하나도 없어 진짜. 저도 안철수 의원도 만나보고 노회찬 의원도 만나봤는데, 노회찬 의원은 식사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는데 어디 중국집에서 먹었는데 그렇게 비싼 집은 아닌데 아무튼 그때 느낌이 먹는 거가 되게 진심이다. 약간 이런 느낌 받았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책도 나오더라고요. 노회찬 의원과 음식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남설 기자가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하니까 저 한 김에 한마디만 저도 하면, 저는 안철수 의원은 사실 개인적으로 몰랐는데 정치부장 할 때 한번 저녁에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이 안 좋았는데 의외로 앞에서 만나니까, 아니 정치인으로서 인상이 안 좋았는데 앞에서 만나보니 눈이 너무 맑은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되게 영화 너무 좋아해.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영화 얘기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안철수 의원은 무슨 영화를 좋아한대요? 덩케르크 얘기하더라고 그날은. 난 지금도 진짜 매니아해. 그래서 이 양반은 진짜구나 그랬는데 왜 카메라 앞에 가고 정치인만 되면 저럴까 약간 그런 생각인데, 요즘도 좀 약간 행보가 의아하죠.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정치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이 약간 격길로 샜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그 노회찬 의원은 스스로 이제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이라고 불렀고 휴머니스트라는 별명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 하는 말이 이제 누구나 악기를 하나 다룰 수 있는 나라를 꿈꿨다. 이런 해서 로맨티스트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인도 첼로를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인데, 정치인으로는 어떤 진보 정치의 대중화를 이끈, 사실 진보 정치라는 게 노동운동이랑 연관이 돼가지고 민노당이라는 게 굉장히 창당되고도 대중한테 한참 유리돼 있던 정당인데, 그거를 사실 앞당긴 사람은 노회찬 의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꼽자면 뭐 권영길 전 대표도 있고 심상정 전 의원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아마 노회찬 의원이 으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추모제 8주기도 됐고 이제 진보 정당 얘기도 하면서 한번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노회찬 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약간 제3지대 정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 노회찬 의원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저 정치인으로서의 그 면모들은 워낙 대중적인 정치인에서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 정치인으로서 본격 나서기 전에 그 모습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고 일단 보면은 1956년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근데 이제 중학교까지 이제 뭔가 학교 생활을 좀 얘기를 보면은 육상을 굉장히 잘했다. 100m를 12초에 뛴대요. 야. 오. 그리고 펜싱도 잘했고 무술도 잘하고 그리고 부장과 똑같이 영화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매 학년에 반장을 했고 그리고 약간 골목대장 스타일이었고 공부도 잘했다. 전교 10등 밖으로 벗어난 적이 경기고를 없다. 나오셨으니까요. 그 경기고는 나중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참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 아까 첼로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참 뭐 예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좀 수혜를 많이 받았고 저는 그런 생각 다양한 들었어요. 다재다능하다. 그러니까 허남설 기자 얘기하는 거 예전에 저도 이제 이력을 보면서 이분 되게 좀 잘 사는 집에서 곱게 자랐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첼로를 들었어요. 하려면 좀 잘 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본인은 구경 아니라고 못했으니까. 수레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까 뭐 경기고 말씀하셨는데 경기고를 간 게 사실 부산고 입시를 떨어지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와서 고입 재수를 이제 외삼촌 집에 얹혀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수생 시절에 약간 뭐 어떤 계기가 하나 생기는데 1972년이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언을 하고 국회 해산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운동권 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는데 뭐 청계천 헌책방 이런 데 다니면서 사상계 이런 잡지를 보따리채로 사서 그거 읽고 그랬다고 하고 또 뭐 CR 소리 함석헌 선생 그리고 백기환 선생 이런 분들의 연설을 들으러 명동 같은 데를 다니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하러 서울에 올라와서 굉장히 또 이제 정치적 세해를 많이 받은 그런 그래서 케이스고. 경기고는 들어가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1973년에 경기고를 입학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이제 당시의 동기로서는 되게 유명하죠.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있습니다. 이분과는 나중에 계속 악연이 반복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전 국회의원 이분이 계시고 뭐 이제 그리고 고교 시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고에 들어갔는데 민주화 운동에 가담을 해서 첫 활동이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유인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1200장을 제작해서 뿌리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9년 고려대 정외과에 입학했는데 이게 보면은 1973년에 고등학교로 들어갔으니까 6년 뒤에 대학에 입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런 이력은 몰랐어요. 네,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어. 여러 번 또 재도전을 해서 고려대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 학생 운동에 전념하면서 약간 사회주의 사상 쪽으로 좀 경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 뭐 직업 학교에서 용접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런 시절을 거치면서 나중에 인민노련 사건으로 이적단체로 규정이 되면서 수감 생활을 좀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987년 60 항쟁 다음부터는 대선에서 백기환 후보를 도우는 것으로 본격 진보 정당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혁명과 변혁의 노선을 버리고 이제 개량 노선으로 전향을 해서 뭐 사회 민주주의 이런 걸 지향하면서 뭐 국민승리 20일, 민주노동당 또 그리고 나중에는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이렇게 정당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생활을 2004년에 비례대표로 처음 당선이 됐고 2012년에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이 된 다음에 2016년에는 경남 창원 성산에서 당선이 되는 것으로 3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그 어떤 진보정당 정치인으로 굉장한 대중성이에요. 그걸 저희 지역구에서 재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2018년 7월 23일 그때 이제 불운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게 노회찬 의원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사실은 노회찬 의원이라기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 전부인데요. 이게 국회에 처음 들어올 때 민노당이 처음에 10석이 들어왔는데 지역구가 2석, 비례가 8석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의원들이 지금 진보정당이 처음 입성하는데 그냥 아예 10석을 시작하고 입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좀 노회찬 의원이 아마 그 배지 안 달고 의원 배지 안 달고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뭐 했는데 그때 그 장면들이 굉장히 좀 지금도 인상에 남거든요. 제가 이 일화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노회찬 의원이 2006년도에 국립국어원에 직접 이 일과 관련된 걸 기고한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과 글은 생물이다라는 제목의 글이었고 이제 그 내용을 좀 잠시 소개해드리면 2004년 5월 30일 국회 등원 첫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몰려와서 물었다. 왜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았냐는 것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질문인 양 답했다.
한글로 바뀔 때까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겠다고요. 막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 행보가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접한 한글 단체에서 이제 노 의원에게 한글로 국자가 들어간 배지를 100여 개 만들어서 또 보냈다고 하고 노 의원은 이걸 다른 의원들에게 또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국회의원 배지를 한글로 바꾸자는 뭐 국회 규칙 개정안도 제출이 됐고 결국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한글로 국회의원 배지가 바뀐 거는 2014년. 그러니까 배지 없이 그 등원을 했던 지 한 10년 지난 후에야 바뀌었다고 노회찬 합니다. 의원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네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첨언하면 그 기고문에서 노 의원은 원래도 완장 문화의 경계심이 높고 금 배지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그런데 한글 배지는 내가 기꺼이 달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해서 좀 권위 의식에 대한 반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위의식 얘기를 하니까 아까 제가 민노당 의원들 등원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민노당 당사가 이게 국회 길 건너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이 10명인데 의원들이 당사에서 국회까지 걸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논설위원 할 때 권영길 전 대표하고 인터뷰를 한 적인데 그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국회에 처음 등원할 때 10명이 국회 정문에서 본관까지 횡대로 이렇게 걸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국회 앞에서 투쟁할 때마다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 한 사람만 있었으면 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노동자들이 만든 민노당 의원 10명이 진입했으니 얼마나 감격이 그때 어땠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 지금도 그 말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은 의정 활동도 굉장히 좀 성실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쟁점화도 잘 하셨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결국 의원직이 날아가게 되는 사건도 되지만 삼성 엑스파일 사건 관련 당시 그 이제 인물 명단을 막 공개하고 초강수를 뒀는데 그때 파장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렇죠.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사실 이때 이제 좀 약간 비밀스러운 파일들은 다 엑스파일 뭐 이런 이름을 붙였다는 뭐 연예인 엑스파일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삼성 엑스파일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이고 녹취가 된 시점은 1997년 9월 9일 1997년이에요. 근데 이게 공개가 된 거는 2005년인데 이 1997년에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홍정도를 인물 비상구에 다루지 않았습니까? 홍정도의 아버지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녹음이 된 건데 녹음은 누가 했냐? 안기부가 했습니다. 안기부가 그때만 해도 이 민주화 이후인데 이제 민간 인사들이 이렇게 도청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때 그 이름이 아마 미림 TV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보도가 맞습니다.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네. 이거를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MBC의 이상호 기자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최고위급의 검찰 간부들이 명절 때마다 삼성으로부터 당시 돈으로 500에서 1000만 원씩 금품을 떡값 면목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사 실명의 그 녹취록이 등장을 하는데 MBC가 당시 내부 경로 끝에 이 실명은 보도를 못해요. 보도를 못하니까 이상호 기자가 너무 화가 난 거죠. 근데 마침 노회찬 의원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이상호 기자가 노회찬 의원에게 이 명단을 건네요.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이 국회로 가서 이 7명의 명단을 폭로를 하는데 이 7명 명단이 이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녹취 당시의 검사들 직책이 법무부 차관, 서울지검장, 서울고검 차장 뭐 이렇게 고위급들이었고 그리고 녹취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뭐 법무부 장관만 2명을 했고요. 그리고 뭐 차관, 대검 중수부장, 검찰국장, 나중에 김앤장 변호사, 뭐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 뭐 아주 쭉쭉쭉 승진 가도를 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건 수사를 이제 개시를 했는데 사건 수사가 떡값에 당연히 뇌물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뇌물이 아니라 불법 도청 그 자체에만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프레임을 전환한 거지 일부러. 그렇죠. 그 다음에 수사 결과가 뭐냐? 이학수, 홍석현은 무혐의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조사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당시에 그 도청 책임자들만 이제 기소를 했는데 당시에 수사 책임자가 누구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뒤에는 오히려 검사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은 노회찬 의원을 이 명단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이것이 나중에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을 재선 의원 때 1년 만에 상실하는 그런 일로 이어집니다. 참 그게 저도 기억에 남는데 그 사건 때 뭐 명단을 깐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본 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이상호 기자가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엑스파일 얘기를 하면서 이걸 자기가 진지하게 받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보도하니 많이 경론이 있었다. 그래서 일부러 조선일보에 힘을 빌어서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국정원에 무슨 도청팀 미리팀이라는 게 있었다. 이건 조선일보 보도였어요. 근데 그 뉘앙스를 들어보니 그쪽에서 먼저 이제 던져주고 보도를 안 할 수 없게끔 해서 자기가 이제 명단 이런 게 있다고 더 이제 디테일하게 가고 결과적으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제 아마 노회찬 의원한테까지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 파장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의원직을 일찌감치 상실을 해서 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더 기억이 남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네. 너무나 억울하게 왜냐면은 이미 초선 의원 때 그 사건이 불거졌는데 나중에 재선을 하고 나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요. 대법원이 확정을 하는 바람에. 근데 당시가 이제 보면은 박근혜 정부로 들어설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당시에 그런 맥락에서 조금 많이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품었던 판결입니다.